요즘 들어서 이른둥이가 좀 많아진 편인가요? 네,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죠. 거의 10명 출생아 중에 1명이 이른둥이라는 뜻이죠. 만사가랑 똑같이 아주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 영유아 검진을 또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요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부터가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당장 예방 접종을 출생일 기준으로 가야 하나, 교정일 기준으로 가야 하나 걱정입니다. 육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아이들맘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우리 아이들 병원 조기애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조기입니다. 아니 근데 소아청소년과 안에도 또 세부 전공이 있는 건가요? 네, 여러 분과들이 다 있어가지고 네. 각 분과별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는 신생아학을 또 전공하셨다고요? 네, 그렇죠. 3D인 신생아학을 저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믿음이 갑니다. 네. 예. 일단 제가 신생아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른둥이에 대한 애정이 더 각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른둥이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이가 40주를 꽉 채우고 건강하게 나와주면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일찍 엄마 뱃속에서 이제 출산을 하는 네.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의 상담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기가 33주 4일 이른둥이로 태어났어요. 다행히 태어나서 큰 문제가 없어 며칠 관찰만 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이제 곧 BCG 접종을 하러 가야 하는데 당장 예방 접종을 출생일 기준으로 가야 하나, 교정일 기준으로 가야 하나 걱정입니다. 1차 영유아 검진도 생후 14일에서 35일 사이에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출생일 기준인지 교정 연령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숙아 혹은 네. 조사나 이렇게 표현을 했었단 말이죠. 옛날에 그랬죠. 요즘에는 이제 이른둥이라는 예쁜 말로 이 아이들을 부르고 있는데요. 네. 훨씬 더 예쁜 말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른둥이. 이른둥이는 그럼 그 기준일을 언제로 잡게 되는 건가요? 이른둥이 기준은 엄마 뱃속에서 보낸 기간이 37주가 되지 않는 아이들. 그래서 재태 기간이 36주 6일까지의 아이를 이른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미숙아입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날에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경우에 미숙아라고 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기가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다고 해도 37주를 채우고 태어났으면 만사가입니다. 그래서 미숙아에 체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 기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래요? 40주 기준으로 네. 38주 이전이면 저는 이른둥이인 줄 알았거든요. 그 38주 3일 막 이런 애기들이 다 그 미숙아 체크란에 체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예.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른둥이에게서 교정 연령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건 네.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건가요? 교정 연령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예정일이 있는데 예정일보다 한 2달 빨리 나왔다. 네. 태어난 지 10개월이 됐어요. 네. 그러면 얘가 빨리 나온 만큼을 빼는 거죠. 그래서 2달을 빼면 걔는 교정 연령으로는 8개월. 8개월. 예, 출생 연령으로는 10개월 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어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른둥이 그 교정일 어플이 있어가지고 예정일 넣고 이게 주스 넣고 하면은 교정 연령으로 며칠인가가 네. 나옵니다. 근데 이른둥이의 범위가 그럼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굉장히 어린 아기들까지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우리가 있거든요. 간혹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네, 깜짝 놀랄 만한. 정말 막 이렇게 작은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기도 하고. 뉴스에 나온 건우 혹시 아세요? 네네, 봤어요. 걔가 24주 6일인데 몸무게가 288g입니다. 와, 진짜. 그리고 키는 23.5cm예요. 근데 애기들이 처음 태어날 때 평균 키가 50cm거든요. 그러면 23.5cm면 보통 애들보다 반도 안 되는 키에. 그렇죠. 288g이면 보통 애기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몸무게거든요. 그런 건우가 5달 동안 집중치료실에서 잘 케어를 받고 집에 네. 갔다. 뉴스에 나왔죠. 이른둥이로 출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니큐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진 않죠. 아기가 이제 주수가 좀 높은 아이들, 자발 호흡도 되고 자기가 이제 잘 먹을 수 있는 아기들은 집중 치료실이 아니라 이제 중간 치료실 같은 데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른둥인데도 이제
엄마가 임신성 고혈압 같은 거, 임신 중독 같은 게 있었던 경우는 아기가 뱃속에서 좀 빨리 성숙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나오거나 좀 작은 몸무게로 나와도 되게 네. 똘똘한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관찰을 했는데 아기가 괜찮으면은 꼭 니큐에 들어갈 필요는 없죠. 요즘 들어서 이른둥이가 좀 많아진 편인가요? 네,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죠. 통계에 따르면 9점 몇 명당 한 명이라고 해요. 거의 10명 출생아 중에 한 명이 이른둥이라는 뜻이죠.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네, 환경적인 요인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네. 일단은 산모의 연령이 높아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요즘에는 난임 시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다태아 임신이 많이 돼요. 다태아 임신이 많이 되니까 아기들이 좀 빨리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뱃속에서 이제 아기가 원인이 돼서 빨리 나오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난임 시술을 해서 생긴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2명이나 3명이 아기 뱃속에 같이 있으니까 이제 공간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위치가 좋지 않아서 태반의 위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면 또 아기를 네. 모니터링하는 과정 중에서 아기에게 이상이 발견될 확률도 조금 높죠. 그렇게 되면 안전한 상태에서 꺼내야 되니까 조금 빨리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많아졌다고 하면 그리고 심지어 10명 중 1명꼴로 이른둥이가 출생이 된다 하면 국가에서 정말 출산을 장려하는 것만큼이나 네.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책무가 아닐까. 엄청 중요한 일이죠. 현재는 웬만큼 이르게 태어났다고 해서 이 아이의 생사를 저희가 걱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 우리 아이가 만약 미숙아로 태어난 이른둥이로 태어난 애들이 만사가랑 똑같이 아주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른둥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이 아이를 만사가랑 똑같이 접종도 하고 영유아 검진도 하고 이유식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교정 연령대로 가야 되는 건지. 성장이나 발달이나 이유식 같은 건 교정 연령대로 하고요. 예방접종은 출생 연령대로 그냥 합니다. 신기하죠?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엄마로부터 면역 물질을 많이 전달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달을 엄마 뱃속에서 못 보내고 나왔다? 그거는 이 아이가 태어날 당시부터 면역이 부족한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질병에 걸렸을 때는 훨씬 심하게 앓고 희우증도 많이 남거든요. 네네. 그리고 얘네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는 훨씬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날짜를 기준으로 예방접종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너무 다행인 거는 이 아이가 백신을 접종했을 때 접종 효과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미숙하거나 만삭하거나. 그래서 2개월 접종은 아기 태어난 다음에 2개월. 네. 네, 그다음에 BCG 접종도 아기 그 28일 안에 하라 그러죠. 네. 그럼 그 날짜에 맞춰서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아기 태어나자마자 바로 병원에서 맞는 B형 간염 1차 접종 그것만 아기 몸무게가 2kg가 넘지 않는다면 좀 미뤄서 해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 접종은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영유아 검진을 또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요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부터가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영유아 검진은 성장이랑 발달은 원래 교정 연령대로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면 병원의 교정 연령에 맞춰서 가냐? 그건 아니에요. 교정 연령이 아니라 출생 연령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4에서 6개월 영유아 검진을 해요. 그럼 태어난 지 4에서 6개월 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간 다음에 문진표를 작성해서 가잖아요. 네. 그 문진표에 보면은 아기가 미숙아입니까? 라는 란이 있어요. 예라고 표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예정일을 적는 란이 있어요. 예정일을 적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키랑 몸무게 백분위는 자연스럽게 교정 연령으로 환산이 돼서 산출이 됩니다. 결과가. 얘가 일찍 태어난 만큼을 계산해서 네.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가에 비해서 이제 불리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일찍 나오는 거 이미 감안해가지고 감안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교정 연령을 언제까지 가는 걸까요? 보통은 웬만한 아기들은 24개월까지 교정 연령으로 성장이랑 발달을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28주 미만으로 태어난 너무 작은 아기들, 그다음에 출생 체중이 1,500g이 되지 않는 아이들 네.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네. 36개월까지 교정 연령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체크를 하면 결과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에도 교정 연령에 맞춰서 네, 다 키랑 설명을 몸무게는 해주시는 그래요.
발달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발달은 또 달라져요? 네네.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몇 개월 되면 뭘 해야 되고 몇 개월 되면 네네. 뭐 발달 고개를 들어야 이정표라는 게 있죠. 근데 미숙아로 태어나면은 이게 또 아기가 교정 연령대로 저희가 발달을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 발달 문진표를 체크할 때 자동으로 그 발달 문진표가 이제 채택이 되잖아요. 네. 그거는 교정 연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건 출생 연령이에요. 네, 출생 연령으로 채택이 되거든요. 그럼 엄마가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 네. 걔는 교정 연령은 빠르기 때문에 지금 발달이 좀 느린 걸로 쭉 나오겠죠. 그렇겠죠. 네, 그럼 엄마가 속상하겠지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아기가 미숙아인지 예정일이 얼마인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좀 살펴볼 텐데, 그렇다면 이른둥이의 이유식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맞아요. 있어요. 이유식이 또 문제죠. 네. 요즘에 이유식이 언제 시작하는지 바뀐 거는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4개월, 5개월에도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범준이 이제 제 첫째 6개월. 때도 5개월에 시작했거든요. 네네. 이제는 6개월에 시작하는 걸로 6개월? 바뀌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기가 좀 더 큰 다음에 시작하자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되면은 아기가 이유식 먹을 준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도 가누고 이제 몸도 잘 가누고 그다음에 입에 들어온 음식도 꿀꺽 잘 삼키고 소화 능력까지 좋아져가지고 소화도 더 잘 되고 이때 이유식을 시작해야 아기도 즐겁게 엄마도 즐겁게 이유식을 할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어떤 아기는 좀 일찍 시작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중간에 중단했다가 나중에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뀐 건데 그렇다면 이른둥이라면 더 빨리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정 연령으로 시작하는 걸로 원칙으로 합니다. 교정 네. 연령으로 6개월이 딱 됐을 때 시작하는 게 제일 네, 베스트네요. 그걸 권장은 하지만 애들에 따라서는 그 6개월 사이에 아가가 따라잡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먹는 거에 대한 관심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목도 너무 잘 가누고 네. 일단 앉아있는 것도 잘하고 막 먹을 것만 보면은 몸이 막 앞으로 오고 쩝쩝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한번 줘보세요. 조금 이르더라도 이게 교정 연령이 아니더라도 조금 줘봐도 돼요. 교정 연령으로 6개월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게 잘 받아 먹으면 먹여도 됩니다. 그래서 교정 연령을 기준으로 하되 아기의 발달 상태를 감안해서 이유식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궁금하시면 검진 갔을 때나 선생님께서 네, 4에서 6개월 그 영유아 검진 같은 걸 하거나 4개월에도 6개월에도 접종이 있잖아요. 맞아 있죠. 네, 그때 이제 상담을 하고 이유식을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유를 먹는 아이의 경우에는 네네. 이유식을 좀 빨리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나 생각해서 또 일찍 먹이려고 했는데 6개월까지 일단 네, 기다리는 요즘에는 게 그래요. 옛날에는 모유 먹는 애기들은 6개월에, 네, 맞아요. 분유 먹는 애들은 4, 5개월에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모유든 분유든 애기가 6개월에. 통통하든 말랐든 가능하면 6개월에 맞춰서 시작하시면 더 즐겁게 이유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른둥이의 경우 RSV 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네, 이런 네.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게 잘 모르시는 이유는 이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지자체에 따라서 아기가 돌이 안 됐는데 미숙아인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고 네. 해당이 되면 지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른둥이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아이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크는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꼭 이른둥이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은 원래 이제 각자 자라는 속도가 있는데 네. 이른둥이 부모님들은 굉장히 그 아기가 일찍 태어났다, 작게 태어났다에 대한 그 걱정이 생각을 있으시죠.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더 빨리 키워야 된다, 또 빨리 발달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너무 노력을 하시고 너무 애를 쓰신 나머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보게 돼요. 그래서 빨리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먹이는데 올인을 하시다 보면 미숙아들이 비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요? 네, 너무 열심히 먹여서 비만의 확률이 높거든요. 이 아이들이 비만이 되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성인병 발생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춘기가 빨라져서 성장이 빨리 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너무 열심히 이렇게 먹으려고 하지 않는데 막 밤에도 먹이고 또 안 먹으려고 하는데 막
게을러가면서 이렇게 먹이고 하는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발달을 빠르게 하려고 온갖 교구랑 프로그램이랑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조기 이제 교육.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이게 다그치다 보면은 아기가 혼자 노는 능력도 키워야 되고 아기가 스스로 막 안 되는 걸 해보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이 다 이런 것들을 너무 촘촘한 프로그램과 촘촘하게 교구로 뭔가를 해주시다 보면은 아기가 너무 부모님만 의존하는 아기로 만들 수도 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기가 이제 약하게 태어났고 그런 것 때문에 아기가 뭐 해달라 그러면 오냐오냐 이렇게 다 해주시면 훈육이 제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른둥이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육아의 원칙은 잘 지켜서 키워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너무 이제 마음이 짠한 경우는 아기가 24개월이 됐을 때 어머니 이제는 아기가 발달도 성장도 다 따라잡았으니까 이제 마음 좀 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많은 부모님들이 갑자기 눈물이 핑 들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시는 거예요. 안도의 약간 네, 눈물이라고 봐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 24개월이 될 때까지 그분들은 마음의 그런 부담과 또 걱정과 네. 이거 안고 살아오셨던 그 무게를 이제 한꺼번에 내려놓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정말 짠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아기를 빨리 키워야 되고 빨리 발달시켜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 시기에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감, 기쁨 이런 것들을 놓치실까봐 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은 작자만의 속도대로 잘 크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좀 충분히 더 즐겁게 네. 기쁘게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그때 누릴 걸 온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른둥이로 태어났다고 해서 너무 막 그 케어에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네, 오히려 좀 육아의 편안한 원칙은 마음으로. 똑같이 적용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른둥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주제로 오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